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몰래 게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안방에 계세요. 근데 엄마가 언제 방에서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들어갈지 몰라. 요 주기를 알고 있으면 내가 몰래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지금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아빠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드디어 3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너무 많이 요청하셨어요. 혼자 다룰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드라마가 물리학자라면 반드시 봐야 되는 드라마다. 혹은 물리학을 좋아한다면 반드시 봐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물리학자를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안 될 것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겁니다. 네. 예, 저는 물리학자고요. 고등과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자역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양자 다체 물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다체는 3body를 포함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말씀하셨듯이 너무 재밌게 봤고요. 삼체라는 용어를 듣자마자 전율이 오고 내가 꼭 봐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연구하는 걸로 지금 영화를 만들어? 야, 그래서 드디어 모셔왔습니다. 우리 박건 교수님과 함께 오늘 신나게 삼체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은 정말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삼체를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보셨는지, 특히나 우리 교수님께서는 원작 소설도 다 보시고 네. 이번에 나온 넷플릭스 드라마 8편도 다 보셨고. 다 봤습니다. 삼체 어떤 작품입니까? 일단 삼체 작품은 정말 대하 소설이었어요. 대하 소설이다. 네. 저는 이분이 이제 2015년에 아시아 작가 최초로 맞아요. 휴고상이라고. 휴고상 장편 소설 부문에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예, 처음이죠. 이거 아무나 못 받는 상이죠. 그렇죠. 이게 SF계의 노벨상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부르는 거고. 아시아는 처음이었어요. 예. 그리고 SF인데 중국 작가다 보니까 중국 색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독특하겠네요. 이거 삼국지다. 삼국지 느낌이다. 대하 소설이다. 그럼 삼체, 여기서의 삼체는 위촉 오네요. 위촉은 아닌데. 사실상? 예. 등장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게다가 중국 사람 이름은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적어놓고 내가 이걸 읽어야 되나? 그 정도로. 그 하나하나 따라가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삼국지다 하는 거 되게 좋네요. 왜냐면은 3이라는 숫자가 똑같네, 이상하게.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안정적이지 않다는 게 핵심이죠. 여기서 나오는 삼체는 그 안정적인 삼각형의 그 안정성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되게 걱정했어요. 왜냐면 소설 너무 재밌게 봐서 넷플릭스 드라마가 거기 못 미치면 어떡할까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좀 우리가 좀 안 좋았던 실사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듯이.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될까 조마조마해서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소설의 영광을 이어갈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작품이다. 훌륭한 작품이고요. 근데 굉장히 각색이 많이 됐어요. 소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영화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사람들 뭘로 불렀냐면 영화가 불가능한 소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할 거라고 했는데 각색을 굉장히 잘했고요.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맛을 살려서 너무 잘 봤습니다. 일단은 삼체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소개를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삼체 소설을 이제 설명드리려면 일단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시작할게요. 네, 좋습니다. 지구에서 태양을 빼고 가장 가까운 별이 어딘지.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4.2광년 떨어져 있는. 알파 센타우리 프록시마인데 프록시마 말고도 알파하고 베타가 있습니다. 세 개의 별로 이루어진 삼성계라고 추정이 되고요. 우리는 이제 별 하나잖아요, 태양 하나. 태양 하나니까 주변에 이제 행성들이 잘 돌죠. 정리가 딱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가까운 별이 센타우리, 알파, 베타, 프록시마 4개의 별로 이루어진 행성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의 내용은 그 행성계에 있는 외계인과 지구인의 어떤 전쟁, 만남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요 체라는 거는 이 바디, 물체라는 거죠, 물체.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구, 원 바디, 태양도 원 바디. 그러면 투 바디다. 태양과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미지의 별 하나. 이렇게는 우리가 투바디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 둘이 관련이 크게 없으니까. 너무 머니까. 너무 멀고 원바디 하나, 투바디는 상호작용하는 두 개의 물체, 쓰리바디 그러면 세 개의 물체. 세 개의 물체. 그렇죠. 근데 왜 쓰리바디,
삼체가 문제인가? 예. 삼체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일단 투바디 프라블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체 문제. 예. 요거는 이제 달과 지구, 태양과 지구 이렇게 연관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 이 어떤 역학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식으로 쓸 수가 있고 해를 찾을 수 있는 게 핵심이죠. 그렇죠. 얘가 네. 어디 있고 네. 제가 어디 있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딱딱 계산해서 답이 나온다. 답이 나오고 답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아주 정확하게 그냥. 여기서 핵심은 안정돼 있다. 그 안정돼 해가 있다. 외부에서 살짝 건드렸어요. 그러면 벗어날 거 아니에요. 벗어났다가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근데 삼체 문제랑은 완전 다른 얘기가 됩니다. 삼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예. 뭐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물체 하나 더 해줬는데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그런 생각 드실 텐데.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온 건데. 네. 그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넘버원은 우리가 해를 모릅니다. 푸시는 방법 전혀 몰라요. 답이 없어요. 답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 너무 거죠. 힘들어요. 근데 그것만이었으면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컴퓨터 있잖아요. 근사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근사값을 구할 수 컴퓨터는. 거의 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안정적이지 않아요. 아, 이게 핵심이군요. 그래서 우연히 한 해를 찾았어요. 그래서 세계가 막 이렇게 돌아간다. 그거만 있으면 좋은데 살짝 건드리면 그 해하고 전혀 다른 해로 갑니다. 다 바뀌어. 다 바뀌어. 엉망이야, 난리가 엉망. 무너집니다. 이 삼체 문제를 답이 있다고 믿었던 과학자가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체 문제 해를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 삼체 문제도 어렵지 않을 거다. 근데 이걸 하다가 아이작 뉴턴이 우울증에 불면증이 옵니다. 그 시대의 천재 물리학자가.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삼체 문제가 또 3부작으로 구성이 돼 있죠. 이것도 저는 노린 것 같아요. 저는 삼체, 3바디잖아요. 이 삼체라는 이 세 개가 세 가지의 선택지라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사실 이제 원작자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시 세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거시 세계의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사이의 이야기가 실제 이 드라마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세 가지의 옵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고전 역학, 고전 물리학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현대 물리학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요 두 가지가 전부 다 깨져버린 물리학이 또 나와요. 완전 먼 미래의 외계 문명에 대한 물리학. 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설명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어떠한 전기적인 작용이 없이 작동하는 장치도 나오고 이런 건 사실 물리학적이진 않잖아요. 고전 물리학, 현대 물리학 그리고 모든 법칙이 다 파괴된 미래의 물리학. 과거가 고전 물리학이잖아요. 현재가 현대 물리학. 그럼 미래의 물리학까지 해서 세 가지의 물리학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라는 또 생각을 해보고 좀 이상하면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저 새로운 관점을 들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제가 생각한 거하고 맞춰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가설을 세우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가설에 대한 증명이 나오고요. 이 가설과 증명, 이 검증에 대한 거 말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세 개야. 그리고 또 뉴턴이 나옵니다. 삼체 문제를 풀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분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이 고민을 했느냐? 푸엔카레가 안 된다는 거를 맞아요. 예. 그렇죠. 앙리 푸엔카레가 삼체 문제는 해가 없다, 정답이 없다, 구할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전까지 뉴턴의 노력들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체 문제를 풀려고 했던 뉴턴, 이거는 절대 풀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한 푸엔카레, 이 두 명이죠. 재밌는 게 뉴턴과 항상 같이 나오는 물리학자 있잖아요. 현대 물리학의 아인슈타인, 뉴턴과 푸엔카레, 이체 문제죠. 뉴턴과 아인슈타인, 이체 문제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저는 푸엔카레와 아인슈타인이 또 이체 문제로 엮이면 이게 진정한 삼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그 아인슈타인과 푸엔카레의 접점 혹시 아시나요? 모릅니다. 뭐죠? 이게 진짜 안 알려졌어요. 혹시 상대성 이론 거의 발견할 뻔했다. 그 얘기를 맞아요. 네, 그 얘기 하시려고요. 맞아요. 네. 아인슈타인의 시계, 푸엔카레의 지도라는 책 혹시 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이때 이제 푸엔카레와 아인슈타인이 시간 동기화, 상대성 이론 이런 걸 발견하면서 전 세계의 시간과 지도가 통일되어가는 어떤 과정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런던은 몇 시야, 일본은 몇 시야 이걸 하잖아요. 언제부터 통일됐을까? 그리고 기준이 없던 지구의 위도와 경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즉 지평좌표계의 근본을 말하는 책입니다. 이게 본초 좌우선의 위치를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우리가 기준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프랑스 경도국의 핵심 인물 앙리 푸엔카레, 이분이 여기서
그 시간의 동기와 개념을 주장을 했던 거죠. 경도국이라는 거는 측지, 측정, 그 다음에 뭐 시간을 표준화하고 어떤 천문학적인 관측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앙리 푸엔카레가 많은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세팅을 했다.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간과 공간이 얽혀 있다. 시공간이라 불러야 된다. 별건이 아니다. 별건이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시간 자체가 똑같이 흐르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상대성 이론인데 이게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꺼내면서 이런 보편적인 믿음이 틀렸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자기가 움직이고 있으면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하고 정지해 있는 사람의 시간하고 다르게 흐른다. 그렇죠.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요게 기존까지 있던 물리학의 체계를 완전 뒤집은 거죠. 어쨌거나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이제 특허청에서 있었으니까 특허국, 스위스 특허국에 있던 아인슈타인도 꽤나 이제 뭐 연구하기 좋은 환경이 있었죠. 여러 가지 특허들과 여러 가지 그런 연구적인 것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좋은 장소에서 좋은 기회를 만났던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동기화 문제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은 푸엔카레의 이 논문을 봤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책 아인슈타인의 시계 푸엔카레의 지도에서는 아마도 아인슈타인이 푸엔카레의 논문을 미리 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과학자들 대부분 이걸 모르고 있냐면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해 썼던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동력학에 관하여 라는 이 논문이 엄청나게 유명한데 재밌는 건 푸엔카레가 그로부터 7년 전 1898년에 비슷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시간의 척도라는 논문에서 동시성이 사람들의 동의로 형성된 어떤 이게 진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게 편리하기 때문에 채택된 거다. 이 말은 뭐다? 믿음의 영역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틀렸을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한 거죠. 아인슈타인과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점도 있으니까. 어떤 면이 있습니까? 네. 물리학자로서 좋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방어해야 되겠죠. 네. 사실은 많이 안 알려진 얘기지만 이런 분이 여러 명 계세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다는 걸로 이제 정설로 돼 있고 우리가 먼저 했다. 네, 푸엔카레가 있고 로렌츠라는 사람도 있는데 로렌츠 관할. 그렇죠. 근데 그분도 수식을 다 발견했어요. 똑같은 수식이에요. 뭐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이런 거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왜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아인슈타인은 머물렀을까? 넘어갈 수 있느냐? 거기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물리학자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수학을 쓰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고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로렌츠도 그렇고 푸엔카레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그냥 하나 조작으로 봤어요. 이게 진짜가 아니고 동이고 이게 동의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특히 이제 로렌츠는 대표적으로 에테르를 밀었기 때문에 실제로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볼 수 있는 해석이고 그걸 진짜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그게 진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시간이 정말 다르게 흐른다. 정말 다르게 흐른다. 그러니까 동시성을 아인슈타인은 자세하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빛을 주고받을 때로 하잖아요. 네네네. 빛보다 빠른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가정에 우리가 동시성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빛을 가지고 하는 거로 사고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이다. 근데 이 푸엔카레도 그렇고 로렌츠도 그렇고 이런 수학이 나오지만 이럴 수 있지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진짜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네. 이게 뭐 푸엔카레가 원조라는 건 아닌데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푸엔카레의 논문을 아인슈타인이 읽긴 읽었을 것이다. 로렌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로렌츠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제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약간 비슷한 내용을 아인슈타인이 읽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는 해요. 그 다른 논문은 이제 각주를 달잖아요. 근데 이제 각주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도 아인슈타인이 특허국에 있다 보니까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독창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각주를 잘 안다니까 논문에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 훗날 이렇게 각주를 좀 넣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푸엔카레는 이악 물고 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푸엔카레는 절대 아니다 라고 한 거 자체가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약간 유사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봐서는 아마도 되려 찔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신 거고 1911년 솔베이 회의에서 둘이 같은 사진에 나온 게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솔베이 회의 때 아인슈타인이 푸엔카레에 대해서 상황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반대로 푸엔카레는 파리로 돌아온 다음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독창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아인슈타인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인슈타인은 조금 부정적, 푸엔카레는 굉장히 극찬, 이렇게 좀 엇갈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푸엔카레와 아인슈타인은 둘 다 굉장한 경쟁자이자 협력자였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뉴턴, 아인슈타인, 푸엔카레가 약간 삼체 문제 아닌가,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작품에서 계속 선택할 수 없는 답들이 계속 나와요. 여기서도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어떤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작품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들로 만들어낸 일종의 과학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좀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참신한 해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내용을 보다 보면 왜 이 맛을 하시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줄거리 이야기를 할 거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중국 분이 쓰신 소설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작이 이제 예원재라는 칭화대, 굉장히 좋은 대학교죠. 거기에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이 학생으로 나옵니다. 아버지가 칭화대 물리학과 교수예요. 또. 근데 그때 중국의 인민에 반대하는 방동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 그 다음에 서양 학문의 그거를 다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부시고 난리가 났고, 자기네 문화도 다 부셨죠. 그래서 자기네 뭐 유교나 이런 것도 다 부시고, 그뿐만 아니라 특히나 서양 학문, 예를 들면 그 천체물리학자 아버지가 상대성 이론을 가르친다. 이거는 완전히 반동의 사상이다. 그걸 왜 가르치느냐? 반동의 사상이다. 라고 하든 안 하든 그것은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죠. 물리학이란 그렇습니다. 과학자들한테 그거고, 저는 이제 영화에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처음부터 딱 전율을 느꼈던 거 뭐냐면 이 예원재라는 분의 아버지 물리학자의 강단. 맞아 죽으면서도 맞아. 굽히질 않아. 왜냐면은 그게 사실이거든. 예원재 엄마, 자기는 각성했다. 아. 잘못된 거를 이제 깨달았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고발하고 그래서 거기서 맞아 죽습니다. 아버지가. 특히 왜 그렇게 심하게 죽이게 되느냐? 빅뱅 이론을 믿느냐고 물어요. 아버지한테. 빅뱅 이론을 믿는다. 왜냐면 그게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장 정확한 이론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여러 증거들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여학생 빅뱅 이론에 따르면 내가 듣기에는 시간이 창조됐다,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빅뱅 이론 전에는 뭐가 있었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죠. 시간도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여학생이 묻습니다. 누가 만들었냐? 신이 만드는 거 아니냐? 왜냐면 무신론이잖아요, 공산주의는. 신을 얘기하면 안 되거든. 너는 신을 얘기한다. 그래서 너는 반동이다. 하고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딸인 예원재가 충격을 받죠. 그래서 이 예원재라는 분이 하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골로 보내져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됩니다. 아하. 강제 노역을 하는데 이 분이 이제 똑똑하니까 이 사람을 전파 천문대가 있거든요. 얘가 머리가 좋으니까. 네, 전파 천문대에서 일을 하게 하자. 그래서 전파 천문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영화 컨택트에서 조디 포스터가 하던 비슷한 역할이죠. 이 하게 되는 와중에서 뭘 깨닫냐면 이 전파 천문대 역할이 사실은 미국의 인공위성한테 강한 전파 쏴서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약간 무기 같은 개념인 줄 알았는데 무기 같은 개념이 그게 아니라 사실은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중국판 세티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렇죠. 알게 되면서 거기 들어와라 해서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뭘 발견하냐면 지구에 사람들 살고 있다고 지금 전파를 보내고 있는데 보내는 게 너무 약해서 외계인이 답장을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강하게 증폭시킬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증폭 방법을 찾아내죠. 찾아내가지고 이분이 보냅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후에 신호가 옵니다. 8년 만에 신호가 왔다는 거는 빛이 4년을 갔다가 거기서 가서 다시 온 거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아까 뭐죠? 4.2광년 떨어진 이 약간 알파 센타우리계 거기까지 실제로 갔고 4년 후에 왔다. 이 말은 제대로 갔다 온 거다. 걔네가 보낸 거죠. 받자 보낸 거죠. 삼체 행성에 있는 삼체인이 보낸 겁니다. 그 보낸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걸 받았는데 삼체인들은 삼체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체 문제만 풀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고. 지장이 없잖아요. 삼체인들은 자기네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별 3개가 있으면 그 안에 행성이 하나 있잖아요. 행성이 별 3개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붙어버려. 너무 더 떨어지면
이제 얼어 죽는 다 얼어 죽어. 문명이 좀 이렇게 날아가다가 망하고 날아가다가 망하고.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주기를 미리 계산해서 알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다. 동국에 숨어야 된다. 어떨 때는 나와서 문명을 또 발전시킬 수 있다. 요걸 판단할 수 있다는 판단할 거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네.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하게 되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요. 정말 노력하는데 그래서 포엔카라 같은 사람이 거기도 존재해서 예. 안 풀린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해가 없다. 네, 해가 없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풀기 어려운지 하나 예를 한번 그 궤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솔루션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20개만 뽑은 건데요. 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 저는 저기서 가장 놀라웠던 게 팔자. 저걸로 돌아가요. 와. 저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 하거나 저기 팔자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거기에 안정적이라는 게 이상하다. 안정적이라는 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어떤 그 과학자분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저게 안정적 솔루션이어서 실제로 있을 수가 있어요. 우주를 살펴보다 보면 예.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물론 안정되는 영역 있잖아요. 너무 많이 건드리면 저게 부서질 거예요. 이거는 삼체가 약간 대등한 관계에서의 삼체겠죠? 저건 질량이 세 개 같았을 때. 그렇죠. 왜냐면은 저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근데 저게 안정되긴 하지만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드문 예고요. 저거보다 훨씬 많은 무한대만큼의 비주기적 해가 있습니다. 아무런 주기가 없어요. 아무런 주기 없다. 저거는 주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반복이 돼요. 돌아오잖아. 근데 저거는 굉장히 특별한 예고 거의 대부분은 난리가 나는 거여가지고 주기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기성 자체가 없다. 그러면 100년을 기다려야 될지 좋은 때가 오려면 200년을 기다려야 할지 300년을 기다려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이 주기가 한 주기를 돈 건지 아니면 또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이동을 하는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얼마 동안 동굴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동굴에서 예를 들어 100년 있었어. 그런데 딱 보니까 주기가 된 것 같아. 나왔어. 100년 전에 그 위치야 얘네들이 다. 그러면 한 바퀴 돌았다. 나오자 앞으로 100년은 괜찮겠구나 했는데 또 새로운 주기였어 사실. 그래서 세 개의 태양이 뜨면서 다 불타 죽죠. 그게 이 영화상에서 드러나지만 요거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알지만 네. 이해를 못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왜 저렇게 태양들이 저렇게 주기를 못 재지? 저거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왜 저렇게 저거를 자꾸 계산하라고 하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을 유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가혹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몰래 게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안방에 계세요. 근데 엄마가 언제 방에서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몰라. 근데 분명히 엄마가 방금 들어갔어. 그러면 보통 엄마는 들어가면 1시간 정도는 방에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가 방에 들어가는 순간 나와서 게임을 하겠죠. 그러다 55분쯤에 게임을 딱 끄면은 엄마가 봤을 때는 게임을 한 적이 없잖아요. 요 주기를 알고 있으면 내가 몰래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지금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아빠가 또 등장합니다. 심지어 엄마가 아빠랑 있을 때는 언제 나올지 예측이 안 돼. 싸울 수도 있었어. 네, 둘이 싸우면은 아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갔고 아빠가 지금 들어갔으니까 이제 1시간 정도 괜찮겠지? 하는데 둘이 싸우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불똥이 치지 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주기를 알아내야 한다. 그래야 내가 게임을 할 수 있다. 안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 삼체 소설의 기본 바탕을 깔고 있는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삼체인들은 사실상 굉장히 혹독한 환경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주제에 감히 어떻게 지구를 침범할 정도의 과학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삼체인들은 아마 그 가정상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문명을 조금씩 해가지고 발전시켰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예를 들면 길게 잡으면 2000년 뭐 2000년, 3000년? 3000년 안에 그쵸. 과학이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삼체인들은 뭐 예를 들면 100만 년이 걸려서 한 거야. 했는데 망하면서 하고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 살아나는 사람들이 왜냐면 다 죽진 않거든요. 그럼 우리보다는 훨씬 선배님들이네요. 선배님일 수밖에 없죠. 굉장히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한 상태지만 지금이 너무나 오랜 걸려서 그냥 온 거예요. 나는 이제 5세 정도 돼가지고 몰래 게임을 해. 근데 저 사람은 뭐야? 맨날 엄마한테 등짝을 맞는데 근데 게임을 너무 잘해. 보니까 나이가 92세야. 100살이야.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삼체라는 드라마를 보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요 내용만큼은 이해하고 가라 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요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 삼체 드라마를 보시면은 아마 분명히 재미있는 요소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3채 지금까지 공개된 8편의 3채 드라마를 한 편 한 편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없이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는 이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뷰 다음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3채 원작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한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네, 계속되는 3채 시리즈 저희 안될 과학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잘 뵙겠습니다.